네, 안녕하세요. 송기술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 제2권 산림개발 및 보존 토픽 66번 약의 사방의 수제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8회 4교시에서 수제, 제수 기승막이, 제수 보항공을 유수 방향에 따라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89회 1교시에서 수제의 방향에 따른 쇄골과 퇴사에 대하여 모식도를 그리고 설명하라. 그리고 113회 2교시에서 계류보존 공정 중에 수제의 개념을 쓰고 수제를 유수에 대한 공작물의 방향에 따라 구분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수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제는 한쪽 또는 양쪽 계안으로부터 유심을 향하여 적당한 길이의 방향으로 돌출한 구조물로 유심의 방향을 변형시켜 계안의 침식을 방지하고 기승마귀의 쇄골을 방지하는 공작물입니다. 그러나 개폭이 좁은 곳에서는 반대쪽의 계안이 침식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폭부에 굴곡부 등에 계획합니다. 수제는 사용 재료에 따라 돌,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틀, 강제틀, 돌망태, 통나무, 바자 수제 등으로 구분되며 유수에 따라 횡수제와 평행수제, 유수의 투과 여부에 따라 투과, 불투과 수제로 각각 구분합니다. 시공 장소는 개상폭이 넓고 개상 기울기가 완만한 황폐계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직선 또는 직선에 가까운 약의 계안 양쪽에 수제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제의 두부를 대립시켜 유래의 중앙에서 만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합니다. 계류의 상류에 짧은 구간에 걸쳐 분계지가 분포할 경우 분계지의 상류에 수제를 설치하여 유수가 분계지의 각부로부터 떨어진 곳에 유화되도록 하여 분계지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수제의 위치는 시공 목적과 현지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이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즉, 계류가 직선 또는 직선에 가까운 구간으로 양쪽에 수제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제의 두부를 대립시켜 유래의 중앙에서 만나도록 위치를 정합니다. 또한 계류의 상류에 짧은 구간에 걸쳐 분계지가 분포하고 있을 때에는 분계지의 상류에 수제를 설치하여 유수가 분계지의 각부로부터 멀리 유화되도록 하여 분계지의 확대를 방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분계지의 한쪽 계안에만 수제를 설치하기 때문에 반대쪽의 계안 침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림 수제의 위치는 계류가 직선 또는 직선에 가까운 구간으로 양쪽에 수제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제의 두부를 대립시켜 유로의 중앙에서 만나도록 위치를 정하고 비의 경우에는 계류의 상류에 짧은 구간에 걸쳐 분계지가 분포되고 있을 때 분계지의 상류에 수제를 설치하여 유수가 분계지의 각부로 멀리 유화되도록 하여 분계지 확대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그림 C는 분계지 한쪽 계안에만 수제를 설치하기 때문에 반대쪽의 계안 침식에는 이쪽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수제의 방향을 살펴보면 수제의 방향은 유심선 또는 절선에 대해 상향 70에서 90도의 각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수제는 도출 각도에 따라 상향 수제 그리고 직각 수제, 하향 수제로 구분합니다. 상향 수제의 경우 수제 사이의 사력의 퇴적이 하향 수제보다 많지만 두부의 쇄골은 강하며 유수는 계류의 중심을 향해 편류합니다. 직각 수제는 수제 사이의 중앙에 사력이 퇴적되고 두부 개상의 쇄골은 가장 약하며 유수는 편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향 수제는 수제 사이의 사력의 퇴적이 직각 수제보다 적고
두부의 쇄골은 약하며 유수는 계한을 향해 편류합니다. 그림 수제의 방향은 먼저 유심선의 상향 70에서 90도 각도이고 절선의 70에서 90도 각도의 수제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림은 수제의 방향에 따른 쇄골과 퇴사작용으로 직각 수제일 경우에는 쇄골이 여기에 일어나며 퇴적은 여기에 일어납니다. 상향 수제일 경우에 쇄골은 여기서 발생하며 퇴적은 이 부위에 나타납니다. 하향 수제일 경우 쇄골이 이쪽에 나타나며 퇴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다음 수제의 설계 요령을 살펴보면 수제의 구조, 원류 여부, 밑넣기, 불매, 높이, 길이 및 형상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 설계를 해야 합니다. 수제의 시공 위치는 시공 목적과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수제는 유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로 계획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제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불원류 수제를 원칙으로 하며 두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상해 두부의 기초를 깊게 밑넣기를 합니다. 수제는 일반적으로 유심을 향하여 15분의 1에서 10분의 1의 물매가 되도록 앞부분에 낮게 축설합니다. 수제의 길이보다 숫자가 중요하므로 가급적 짧은 수제를 다수 계획합니다. 수제의 형상에는 I자형, T자형, 역T자형, 열쇠형 등이 있지만 황폐 계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I자형을 채택합니다. 그림은 수제의 높이와 형상입니다. 수제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유심을 향하여 10분의 1에서 15분의 1의 물매가 되도록 앞부분을 낮게 축설합니다. 밑넣기를 깊게 합니다. 높이 H는 최대 홍수 유량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수제의 형상을 보면 I자형, 그리고 T자형, 역 L자형, 열쇠형 등이 있습니다. 수제의 시공 요령을 살펴보면 수제 시공 시 수제의 숫자, 조도, 투과성, 사용재료, 비탈 기울기, 길이, 간격, 방향과 돌출 각도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제를 복수로 시공할 경우 개개의 수제가 유수에 대한 저항을 균등하게 받도록 하고 내구성이 큰 재료를 선택합니다. 수제의 조도가 클수록 유속이 감소되는 비율이 커지므로 일정 구간에 다수의 수제가 설치될 경우 유속이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 조도가 작은 수제일수록 상류 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제를 시공할 때에는 난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경고성보다는 유연성으로 유수에 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상류 방향의 수제는 원칙적으로 투과 수제로 시공해야 하며 특히 상류의 수층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기타 수제에 비하여 높이가 낮게 투과성은 높은 구조가 되게 합니다. 수제에 사용되는 재료가 목재일 경우 수면 위로 노출되거나 또는 노출되는 빈도가 빈번하면 노후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제의 물속에 잠기는 부분의 기울기는 1대 2.5에서 3.5, 수면보다 돌출된 부분은 1대 1.5에서 2.5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횡수제의 하류 쪽 머리 부분의 기울기는 1대 5에서 1위 정도로 완만하게 시공하도록 합니다. 수제의 길이는 보통 개폭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수제 간의 간격은 수제 길이의 1.25에서 4.5배로 하지만 직선부와 공유부의 볼록 지형의 계한 그리고 직선부 및 오목 지형의 계한의 순서로 간격을 작게 합니다. 수제의 방향은 유심선 또는 절선에 대하여 상향 70에서 90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수제의 돌출 각도에 따라 상향수제, 직각수제, 하향수제로 구분되며 상향수제는 직선수로의 경우 10에서 15도, 요한에서는 5에서 15도, 그리고 철안, 볼록부에서는 0에서 10도로 합니다. 각종 수제의 장단점을 표로 살펴보면 먼저 상향수제의 장점은 수제의 하류 방향 계안에 퇴적된 토사의 상태가 양호합니다. 또한 유수를 전방으로 밀어내는 힘이 커서 제방 및 기승막이 보호에 양호합니다. 직각수제는 길이가 비교적 짧고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물매가 완만한 수계의 감조부 등에 양호합니다. 하향수제는 수제 앞부분의 유수에 의한 수축력이 비교적 약합니다. 물매가 완만한 수계에서 용수 취수구 유지와 선착장의 수심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각 수제의 단점을 살펴보면 상향수제는 수제의 앞부분으로 유수에 저항하게 되므로 쇄골에 의하여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직각수제의 단점은 하향수제에 비하여 수제 하류에 쇄골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상향수제에 비하여 위험이 큽니다. 하향수제의 단점은 원류에 의한 소용돌이가 발생하기 쉽고 수제의 하류가 쇄골되기 쉬워 제방의 위험이 큽니다. 수제의 종류는 말뚝수제는 대표적인 투과 수제로 목재 말뚝 또는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묶음으로 제작하여 한 줄 또는 여러 줄로 타설하고 말뚝을 종횡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하여 수제가 일체가 되어 작용하도록 합니다. 침상수제는 개성을 덮는 형태의 수제로 불투과 수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 재료에 따라 섭침상 수제, 밑뚝 상치 수제, 섭침상 수제의 위에 말뚝을 받고 침상 위에 돌을 놓은 형태입니다. 목공 침상 수제는 사각형 목재 틀에 돌을 채운 형태이고 콘크리트 방틀 수제는 사각형 콘크리트 틀에 돌을 채운 형태입니다. 뼈대 돌망 틀 수제는 목재나 콘크리트로 부재로 제작한 여러 개의 삼각형 또는 사각형 틀을 연결하고 그 내부 공간에 잡석이나 호박돌 등으로 충전하는 수제로 시공이 용이합니다. 다음 콘크리트 블록 수제와 돌 수제는 콘크리트 블록을 조합한 수제로 모양, 크기, 투과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날개 수제는 직사각형 판형상의 수제로 2개에서 4개를 유수에 따라 여러 줄 설치합니다. 그리고 돌 수제는 돌을 조립하여 만든 수제로 크기와 투과도 등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으며 특히 자연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종종 큰 볼다리 모양으로 시공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171쪽 그리고 신고 사방공학 3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7번 야외사방의 바닥막이입니다. 131회 3교시에서 바닥막이 설계 시 설치 간격과 물받이 길이 그리고 117회 2교시에서 계류 보존 사업에서 실행하는 바닥막이 공정 시공 요령과 다음 조건에 맞게 바닥막이 구조물을 배치하여 중단면들을 작성하여 설명하라 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바닥막이의 개념을 살펴보면 바닥막이 보상공은 황폐된 개상의 종침식을 방지하거나 개상에 퇴적된 개상의 종침식을 방지하거나 개상에 퇴적된 불안정한 토사와 토석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류보존 공정으로 사방댐보다는 높이가 낮습니다. 사용 재료는 주로 콘크리트와 돌을 이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콘크리트 블록, 돌망대, 통나무, PNC판, 그리고 섭다리발 등으로 시공하게
하기도 합니다. 한편 바닥막이와 바닥막이 사이에 설치하는 낮은 바닥막이 대공의 경우 개상의 물매를 유지하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횡구조물로 일반적으로 바닥막이보다 높이가 낮아 개상면에 현저하게 돌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닥막이는 사용 재료에 따라 돌, 콘크리트 블록, 철장제, 그리고 돌망태, 통나무, 바자, 그리고 섭다발 바닥막이 등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시공 장소는 개상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지역의 하류구간, 지류가 합류되는 지역의 하류구간, 그리고 종횡식과 횡침식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의 하류구간, 개상 굴곡부의 하류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좀 오타가 있습니다. 개상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지역의 하류구간과 그리고 또 별도로 지류가 함유되는 지역의 하류구간입니다. 다음 설계 요령은 계획물매, 설치간격, 방수로, 물받이 및 낮은 바닥막이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 설계합니다. 계류의 뚝쌓기와 같이 시공구간이 연속되는 곳은 계획계상 물매에 따라 계통적으로 계획합니다. 바닥막이의 간격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합니다. L 바닥막의 간격은 M 계상 물매, 그리고 N 현 계상 물매, 그리고 H 바닥막의 유효 높이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계류의 난류 또는 편류를 방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식에 의하여 바닥막이의 간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닥막의 간격은 1.5에서 2.0에다가 곱하기 B 유로폭을 곱합니다. 집수 유역에 따라 방수의 단면적을 결정한 후에 바닥막이의 규격을 계획하도록 합니다. 즉, 평균 유속과 계획 유량에 의하여 필요 단면적을 구하고 여유고를 주도록 합니다. 또한 방수의 폭은 객폭과 같게 하거나 다소 좁게 설계합니다. 상수 지역인 경우 어류등과 같은 수소생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생태 통로를 설치합니다. 바닥막이의 방향은 하류의 유심을 좌우하므로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하류의 기승막이가 수층부가 되어 파괴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직선부에서는 유수의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곡선부에서는 유심선의 접선에 직각 방향이 되게 설치합니다. 바닥막이의 물받이는 콘크리트 구조를 표준으로 하며 본체와 일체화하여 원료에 의한 침식, 그리고 쇄골 및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게 계획합니다. 물받이 길이는 낙차 후에 2에서 3배로 하고 원류 수심이 클수록 길게 하며 두께는 1m 내로 합니다. 그리고 물받이의 최하단부에는 수직벽, 물받이 끝돌림의 깊이를 1m 이상, 두께 0.5m, 길이는 1대 0.3이 되게 계획하고 바닥에는 유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을 추가합니다. 그림에서 물받이 길이 L은 원료 수심으로부터 물받이까지의 높이의 2에서 3배로 합니다. 바닥막이 어깨부는 뚝 내지 방향으로 충분히 들어가도록 설계합니다. 바닥막이와 바닥막이 사이에 계산 길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낮은 바닥막이를 계획합니다. 콘크리트 바닥막의 개념도를 보면 먼저 정면도이고 그리고 단면도입니다. 기초가 있고 물받이, 그 다음에 끝돌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산판 사방기술교본 159쪽입니다. 1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8번 야외 사방 수질관리시설에서 침사지입니다.
110회 1교시에서 침사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에서의 침사지를 살펴보면 수질관리시설은 계류의 소규모 저수지나 계류 취수시설 등으로 유입되는 흙탕물이나 빗점 오염 등을 차단하고 정화됨으로써 하류나 취수원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지 계류에서 수질 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는 강제틀댐, 모래막이, 침사지 등이 있습니다. 예정지 선정은 산지 또는 계류가 황폐되어 호흡시 오탁도가 높은 물이 흐르거나 흐를 우려가 있는 계류, 그리고 광산, 공장, 골프장, 휴양시설 등의 하류로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계류, 그리고 마을 등으로부터 오폐수가 유입되는 계류 등으로 수질 정화에 필요성이 큰 계류를 예정지로 선정합니다. 다음 침사지를 살펴보면 침사지는 강우 유출수를 일정 기간 동안 저류하여 토사를 침전시키고 부유사가 침전된 상층수만을 배출시켜 토사의 배출을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침사지의 시공 장소로는 토사가 배출되는 오염원의 최하단 중에서 계류수가 방류되기 이전에 집수하기 용이한 곳, 그리고 배수로의 상류로 유입되는 유출수 속에 포함된 토사를 침전시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토사가 유출되는 지점의 하류 또는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하류 등에 시공합니다. 설계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소규모 댐과 같은 형태의 유수지 또는 콘크리트 격벽식의 구조 침사지로 설치하며 침사지의 배수 면적은 최대 2헥타르, 제방의 높이는 약 1.5m 이하로 설계합니다. 침사지의 제방 기울기는 땅깎기나 적절한 비탈면 보호공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1:2보다 완만하게 조성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3 혹은 그보다 더 완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침사지의 길이와 폭의 비율은 약 2:1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규모가 큰 침사지의 경우 사람이나 동물이 그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펜스를 설치합니다. 침사지는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강우가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토사의 퇴적 여부와 침사지의 누수 여부, 그리고 침사지의 제방의 붕괴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침사지 안에 퇴적된 토사량이 전체 침사지 용량의 4분의 1 이상이 되면 준설하도록 합니다. 침사지는 상시 물이 흐르는 야겟, 그리고 침전된 토사로 인하여 개상의 식생이 생육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고 식생 발달이 왕성한 곳에는 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침사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면 냄새와 모기 등의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림은 침사지의 구조도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2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9번 황폐계류입니다. 80회 3교시에서 황폐계류를 유역 특성에 따라 구분한 후 각 구역별로 토사이동 억제를 위한 기본 원리와 사방대책을 설명하고 대응공법이나 공정을 제시하라. 그리고 87회 1교시에서 황폐계류 유역을 3구역으로 구분하고 설명하라. 113회 4교시에서 계곡의 지역 구분에 의한 사방공사의 기본 방침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01회 2교시에서 황폐계류의 특성 그리고 토사 생산과 관련된 유역 구분을 도식화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20회 4교시에서 황폐계천 유역의 사방대책을 유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개간 사방의 시공 대상지를 살펴보면 요 사방지 중에서 붕괴지의 개안 붕괴지와 황폐계류인 개간 황폐지, 야계 등이 해당됩니다. 개간 사방의 대상지인 황폐계류는 황폐산지로부터 생산된 토사가 공급되어 개상 변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류로
유로의 길이가 짧을 뿐만 아니라 개상물매가 급하고 불규칙적이며 위랑과 사력의 이동이 심해 홍수, 범람과 토속류 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계류 중에서 개상 변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계류를 활동성 계류라 하고, 반대로 개상 변동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계류를 비활동성 계류 또는 휴면성 계류라고 합니다. 황폐 계류의 유역 구분을 보면, 황폐 계류의 유역은 토사 생산구역, 토사 유괴구역, 그리고 토사 퇴적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은 황폐 계류의 유역 구분으로 황폐 구역에서 시작되어 먼저 토사 생산구역, 토사 유괴구역, 그 다음에 토사 퇴적구역, 그리고 최하단부에 선상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토사 생산구역은 붕괴 작용과 침식작용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구역으로 유역의 최상류에 해당합니다. 사력 생산, 그리고 침식, 집수, 채집구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에 내리는 강우는 일단 낮은 지역에 집수된 후에 협작부를 형성하고 있는 토사 유가구역으로 유출되며, 이 과정에서 평상시 유로에 북락, 퇴적되어 있던 다량의 토사와 성력이 하류로 유송됩니다. 따라서 붕괴와 개상, 개안 침식 시 생산된 토사를 억지, 조절하기 위하여 횡 공작물 위주의 공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토사 유가구역은 토사 유가구역은 침식과 퇴적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상류에서 생산된 토사가 통과하는 구역으로 토사 유하구역, 중립지대, 무작용지대라고도 합니다. 이 구역의 개상 형태는 협작부로 사력을 하류로 운반하는 술에 해당하며, 종공작물을 중심으로 하지만 횡공작물을 함께 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 토사 퇴적구역은 개상 물매가 완만하고 개폭이 넓어 유수의 유속력이 저하됨에 따라 개상 재료가 퇴적하는 구역으로 사력 퇴적지역, 그리고 침적지대라고도 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주변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감세공법, 모래막이, 수로내기 등의 사방시설을 집약적으로 시공합니다. 그림에서는 황폐, 개천유역의 구분으로 토사 생산구역과 유가구역, 그리고 퇴적구역, 그리고 본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유역 전체에서 물과 토사를 어떻게 분리하고 얼마나 분산시킬 수 있는가가 황폐 개천에 있어서 토사 이동의 억제를 위한 기본 원리입니다. 토사 이동 억제 대책은 물과 토사를 분산시킨다는 기본 원리에 따라 토사의 고정, 감쇄, 억지, 침사, 도류 등의 방법이 각각의 유역 구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황폐 계류에서의 사방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토사 생산구역에서의 대책은 일반적으로 생산구역은 상류구역의 삼복과 풍류구역의 상중류 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토사 이동을 억제하는 방법은 토사 고정이 주가 됩니다. 상류유역의 산비탈에서는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이동 가능 토사를 현장에서 고정하는 토사 생산원의 고정이 주 대책이 됩니다. 불안정한 표면 침식에 대해서는 비탈 덮기나 식생공법으로 보다 심층의 토층 붕괴에 대해서는 흙막이, 말뚝박기, 배수시설 등을 이용합니다. 여기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상류구역의 삼복과 중류 유역입니다. 상중류 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토사 이동을 억제하는 방법은 토사 고정이 주가 됩니다. 중류 유역의 토사 생산원은 애초와
하상퇴적지로부터의 하상토사입니다. 따라서 애초 또는 하상의 쇄골 방지를 위하여 골마기, 바닥마기군에 의한 삼각과 하상의 고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이 중류 유역의 상중류 계간부는 하류 퇴적구역의 재해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토사 생산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의 토사 생산원은 애초와 하상퇴적지로부터의 하상토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애초 또는 하상의 쇄골 방지를 위해 골마기 그리고 바닥마기 군에 의해 삼각 및 하상의 고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토사 유계 지역에서 대책을 살펴보면 토사 유계 구역은 유가구역은 계류의 중 하류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토사 생산구역과 뚜렷이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토사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경우 유가구역이던 곳이 소규모 이동 시에는 생산구역과 퇴적구역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가구역에서는 고정, 그리고 감쇄 또는 억지 방식이 채택됩니다. 감쇄 방식으로는 계단상 바닥마기군에 의해 개상물매를 완화하거나 슬리트댐 등을 설치하여 이와는 대력을 포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 개폭이 넓은 지점이 없을 때에는 저사포켓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가구역의 하류 끝부분에 저사댐을 설치하고 유성토사 일부를 여기서 억지합니다. 토사 퇴적구역에서 대책은 선상지의 상류부, 즉 오타입니다. 선정부입니다. 부채선자의 선정부는 국소적인 이상퇴적과 유로 변동이 심한 영역입니다. 선상지에서 대책은 상류의 저사댐 또는 바닥막이에 의해 분리된 이수, 흙탕물을 안전하게 바다, 호수 또는 하천, 본류까지 유화시키기 위해 수로 내기에 의한 도류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림은 황폐 개천에 있어서 토사 이동 억제 대책 모델입니다. 먼저 삼복 대책으로는 골마기, 바자hul기 등을 실시하고 개간 대책으로는 바닥마기, 슬리트댐, 사방댐, 저사댐, 기승마기를 설치하고 선상지 대책으로는 모래마기 그리고 슬리트댐 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개간수로 내기를 선상지 대책으로 실시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학 171쪽과 신고사방공학 2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70번 계류에서 사력의 이동입니다. 101회 1교시에서 개상의 토사를 움직이게 하는 유수의 소류력 그리고 111회 1교시에서 임계유속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계유속을 살펴보면 계류의 바닥에 있는 돌과 자갈 등 비접착성 물질은 흐르는 물의 소류력에 의해 이동합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에 발생한 소류력이 자갈이나 돌 등의 자체 무게 자중에 의한 저항력보다 크게 되면 사력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임계유속이란 흐르는 물에 의해 계류 바닥에서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 유속을 말합니다. 임계유속은 유체 역학에서 유체의 흐름 형태가 측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경계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안정기울기는 물에 의해 계류에서 사력의 교란은 발생하지만 침식은 일어나지 않는 최대의 계류 바닥 기울기를 말합니다.
안전기울기는 사력의 형상, 경심, 개상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기울기는 계류의 바닥이 침식과 퇴적의 평행 상태를 유지하여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수류력은 계류에 따라 흐르는 물은 계류 바닥을 기계적으로 깎아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개상의 토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소류력이며, 이 소류력은 어떤 한계 이상이 되면 토사는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방공항이나 하천공항에서는 임계유속보다 임계소류력이 더 문제가 됩니다. 임계소류력 또는 한계소류력은 유수의 소류작용으로 인하여 하상에 사력이 이동하기 시작할 때의 힘을 말합니다. 소류력은 물이 계류 바닥과 접촉하면서 흐르는 동안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 마찰력을 나타내며, 흐름 방향의 물의 단위 중량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소류력은 하천 바닥 하상에 작용하여 토사나 자갈 등을 쓸고 이동시키는 물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의 흐름에 의해 하상면에 가해지는 마찰 능력으로 하천의 침식과 퇴적작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사방기술고문 2014년 자료 2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약의 사방에서 한계유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계유속은 개상의 침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최대 유속을 한계유속이라고 하며, 한계유속은 개상의 구성인자, 즉 개상의 성력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수 횡단면에서 평균 유속이 한계유속과 같은 경우에는 개상의 침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계유속은 물의 흐름에서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전의 임계유속이 주로 측류와 난류의 전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것과 달리 한계유속은 개수로 흐름의 안정성이나 하천 바닥의 침식과 관련된 한계점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안정물매와 소류력을 살펴보면, 안정물매는 사력을 유송하는 유수가 사력을 교대하기는 하지만 세굴과 침전이 평행을 유지하여 개상에서 퇴적이나 침식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의 개상 비탈을 천연물매라고 합니다. 소류력은 유수는 접촉하는 개상을 기계적으로 침식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유수의 마찰력에 의한 힘을 소류력이라고 합니다. 소류력은 수로에서 물의 흐름으로 인해 수로 바닥에 토사를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수로에서 물의 흐름이 한계 소류력을 초과하여 수로 바닥에 토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토사 입자를 이동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구동력이 밑바닥에 작용하는 전단력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공학 입문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강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